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오늘이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입니다. 상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절기답게 출근길이 꽤나 쌀쌀한데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한낮에도 어제보다 5도 정도나 내려간다고 하니까 모처럼 옷자름을 좀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알찬 정보 가득 싣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시작합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인 최시원 씨의 반려견 이웃을 사망하게 한 일로 굉장히 인터넷이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 내내 핫 이슈였고요. 네. 오늘까지 또 이번 주 내내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실제 사건 발생은 지난달 30일경이었습니다. 강남의 이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가수 최시원 씨 집안의 이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의 다리를 물었었고요. 네. 이후 이게 이제 폐혈증으로 커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고 지금 이제 CCTV 보고 계시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정강이 깨를 갑작스럽게 무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 프렌치 불독의 목줄이 없죠. 또 입막에도 없고요. 안전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에 많은 또 상당수 국민들이 저 대목에서 지금 이제 분노와 공분을 좀 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이 패티켓이란 단어, 즉 이제는 반려견, 고양이들도 큰 틀에서의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 결국 이게 이게 동물들의 에티켓은 아니겠죠. 그렇죠. 주인들에 대한 에티켓이겠고 또 하나 새삼스럽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 연간 이 반려견에 의해서 물어서 발생한 사고가 벌써 2,000건이 넘는다. 꽤 많네요. 특히 1월부터 8월까지 1,000건이 넘는 관련 사고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관련한 또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처벌 수위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행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느냐. 현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이라든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동물보호법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과태료 정도거든요. 과태료 한 50만 원 정도였었고 뭐 맹견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특히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안락사를 시켜라, 압류를 해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저런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안락사라든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을 좀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개법이 있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락사라든가 압류가 가능하고 특히 그 주인에 대해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징역 1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가리게 됩니다. 무겁네요. 과태료도 완전히 우리랑 이제 수준이 좀 다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맹견에 대해서는 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쯤 되면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처벌, 예방에 대한 규정이 좀 강화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물보호법 아니라 더 강한 맹견 관리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낙동강 다리 밑에서 백골 시신항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시신의 정체가 어린아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낙동강 산호 대교입니다. 그 밑에서 이제 5살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완전히 백골이 됐기 때문에 참 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었고요.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요. 일단 이 박군의 아버지는 이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제 박모 씨였었던 것이고요. 용의자 안 씨인데요. 어떤 관계인가 봤더니 이제 세차장에서 이 용의자 20대 후반입니다. 안 씨와 이 박모 군의 아버지 박 씨가 함께 일하는 이제 그런 동료였다라고. 직장 동료입니다. 세차장 동료였는데 이 후배 안 씨가 느닷없이 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박 씨에게 아이를 내가 좋은
보육원에다 맡겨주겠다. 잘 알고 있는데 먼저 접근했네요. 네, 혼자 키우면 힘들지 않느냐. 네. 그동안에 돈 좀 모아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육원에 맡기진 않았었고요. 네. 모텔 등을 이제 전전하다가 네. 뭐 사망에 이르렀다. 현재 용의자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행 동기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행 동기를 한 27만 원 상당의 돈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 현재 이 숨진 박모 군이 5살 미만 아닙니까? 네. 정부에서 보육료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예. 이제 달달이 그 27만 원을 빼먹기 위해서 용의자 안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었고 네. 실질적으로 이 참 아버지 박 씨는 너무나 고마워서 이 용의자에게 매달 27만 원씩을 또 송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것들로 많은 채무가 있었었고 네. 이제 그래서 아마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 않았느냐. 근데 현재 경찰은 유기치사로 구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검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모르고 네. 사망한 거를 그냥 버려둔 건지 네. 실질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네. 부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특히 아이들을 이용한 강력 범죄는 정말 네.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입니다. 지난 네. 18일 한 주민센터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 기도가 막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 순간 노인의 생명을 살린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기분 영화 좋은 같은 소식이네요. 한 장면입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네. 보시면 또 확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안산시 한 주민센터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네. 갑자기 쓰러지죠. 아, 그러네요. 어르신이요. 70대 네. 어르신이. 근데 뒤에서 저 남성분이 잡아서 네. 이제 하임리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응급처치법을 합니다. 그래서 등을 예. 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목에서 뭔가가 나오는데요. 아. 지금 저 이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익주 씨고요. 예. 네. 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틀니가 예. 목구멍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도 폐쇄가 나왔었고 오. 예.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이 기도 폐쇄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저 어르신이 주민센터에 좀 데려다 줘 해서 저 김익주 씨가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네. 이미 사색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 순간 이제 저 김익주 씨가 저런 응급처치를 시도하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이 식당 전공자의 김 씨는 이 체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오. 식당 주인 응급처치법을 이분이, 예.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말 합니다. 다행이네요. 긴급하게 이제 처리를 해서 예. 이제 생명을 살려낸 이제 그런 예, 예.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심폐소생술 정도는 응급처치법으로 네. 좀 알고 있는데 하임리히 요법은 좀 생소한데 어떤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1920년대 하임리가 발견된 네. 요법인데요. 이제 기도가 막혔을 경우에 네. 방금 화면에도 보셨지만은 이 등 뒤로 돌아가서 네. 팔을 뒤로 이렇게 제친 다음에 예. 네. 뭐 최초의 방법은 이제 앞에서 예. 이제 배를 이렇게 쓸어 올려가지고 예. 목에 있는 걸 빼놓는 방법이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등 뒤에서 네. 이렇게 팔을 뒤로 제낀 다음에 치는 겁니다. 네. 탁탁탁 주먹을 잡고 쳐서 네. 목 안에 들어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네. 이번에 김익주 씨도 저 등 뒤에서 저렇게 배를 조이면서 네. 등을 쳐서 목에 걸려있는 틀니를 빼어냈는데요. 저는 하임리 요법 같은 것들은 예. 저는 아예 우리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한테도 좀 네, 네, 가르쳐서 네, 네. 습관적으로 습관화되는 이렇게 게 좀 좋겠네요. 습관화되면은 예. 그런 위기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예. 탁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위기의 순간에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하임리 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요, 평창 경찰서 앞 주차장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평창 경찰서 앞 이 주차장에 고추가 쫙 깔려 있는 이제 진풍경이 펼쳐지게 진짜 신기하네요. 되는데요. 예. 예. 오. 평창은 저기 보십시오. 예. 예. 평창이 원래 고추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꽈리고추도 있고 오. 백일홍 축제도 있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고추가 유명하니까 한 수십 년 전부터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8월부터 11월에는 고추를 어쨌든 말려야 되는데 맞아. 말려놓으면 훔쳐가고 말려놓으면 맞아. 훔쳐가고 예. 그래서 14년 전부터 네, 네. 농민들이 저 평창 경찰서 앞에다가 제일 안전하네요. 그렇죠.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고추를 말리는 농작물 예. 건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네. 진풍경 장관이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경찰관들도 좋고 농장민들도 너무나 마음이 좋고 또 평창은 이래저래 예. 좀 어렵게 한 고추 농사 아닙니까? 네. 잘 되는 예. 그런 상부상조의 그러네요. 좋은 모습입니다. 네. 아니 어떤 강 큰 도둑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고추를 주차장에서 훔쳐갔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좋은 방법이네요. 상생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뭐가 준비되어 있죠? 인공 눈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번 쓰다가 뚜껑 닫고 한 달 뒤에 또 씁니다. 네네. 안 됩니다. 아. 인공 눈물은 일회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영상 함께 확인하도록 하시죠.
환절기 부쩍 늘어나는 안구 건조증. 스마트폰 사용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안구 건조증 치료에 총 858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뚜껑을 따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설명서에도 개봉한 뒤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고 돼 있습니다. 개봉하고 나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면 땄던 것은 버리시고 새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라식 수술을 했거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인공 눈물이 일회용 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용량을 포장해 팝니다.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인공 눈물을 여러 번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용량이 많으면 그만큼 약값도 비싸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회용 인공 눈물의 약값을 일회용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광민영입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월요일로 옮겨서 함께하고 있죠. 네. 추가나 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작부터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네. 두 분 중에 혹시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분? 제가 바둑 관련된 프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오. 현재 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러면은 복귀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나요? 당연한 두었던 것을 다시 기억을 살려서 그대로 그 순서대로 두는 걸 복귀라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 바둑 기사들은 이제 승패와 상관없이 그 매 경기마다 이 복귀를 네네. 하면서 어떤 것이 좀 잘못됐는지, 어떤 예. 것을 잘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수로 좀 전략을 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바로 이 복귀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인생에서도 좀 이 복귀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 경기만 해도 복귀라고 하면 참 돌아볼 게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인생으로 치면 그 수십 년인데 얼마나 돌아볼 게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굴곡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 인생에 참 굴곡이 많은 삶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바로 스타들의 인생 굴곡. 바로 이 빛 잔혹사라는 이름으로 아이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실 스타들의 인생이 굉장히 화려할 것만 같지만 네, 그 네, 뼈아픈 또 그 뒤에 또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판넬로 한번 준비를 좀 첫 해봤습니다. 번째인데요. 네네네. 언뜻 봐도 굴곡이 많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일단 어떤 분인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러 번 반복했네요. 그렇죠. 예. 한번 어떤 분인지 누구시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니 위에 걸 뜯어야죠. 이거군요. 아니 저 위에. 이거군요. 네.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왜냐면 이게 빛 잔혹사다 보니까. 이 사람. 네네네. 여기 있는지 몰랐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아, 김청 씨. 김청씨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청씨면 사랑과 야망으로 스타덤에 올랐는데 네네네. 처음부터 보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시작이 이제 여기 처음부터 네네.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어떤 또 잔혹사가 예. 있는지 네. 한번 가보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살짝 뜯었었는데. 그렇죠. 안 보였죠? 네. 네, 봤어요 저는. 아버지의 부재네요.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김청 씨 아버지에 대한 또 슬픈 사연을 공개를 했었는데 네. 사실 김청 씨 어머니께서는 이 17살의 굉장히 어린 나이에 띠동갑도 넘게 차이 나는 그 군인 아버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의 반대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김청 씨가 한 100일을 맞이하는 해에 예. 김청 씨 아버지께서 이제 김청 씨를 보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김청 씨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밀양까지 네. 이제 김청 씨를 보러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아이고. 당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된 또 그런 또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네요. 굉장히 밑에 곡선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100일 때면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네.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예. 한번 볼까요? 어떤 계기죠? 쭉 올라가고 저택에서 살아요. 네, 쭉 올라가고 심지어 고등학생 재학생일 때까지는 저렇게 오랫동안 꽤 평탄한 거예요. 아, 그래요? 뭐냐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서교동에 있는 정말 제일 큰 집에서 오. 심지어 김청 씨를 돌보는 보모가 2명이나 있는 아유, 상태에서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사실 예전 분들이 뭐 의상실에서 이렇게 옷을 간간히 맞춰 입으셨지만 네. 김청 씨는 아예 그냥 이 어린 아이를 오. 내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줄 정도로 아. 그렇게 부유하게 지냈고 우리 사실 바나나 좀
감기 걸리고 많이 아파야 한 개 사주는 건데. 옛날엔 비쌌죠. 바나나 네, 예. 비쌌죠. 예. 이걸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아, 진짜요? 네, 그 새알 초콜릿. 그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새알 초콜릿을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면서 친구들의 마음을 샀다. 이렇게 본인이 한 얘기예요. 아. 이렇게 저택에서 공주처럼 한 예.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때 기간이 예. 저택에서 그러네. 공주처럼입니다. 아까 네. 홀어머니셨지만 네, 굉장히 네. 부유한 가정.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다시 또 내려오세요. 시련을 겪게 되네요. 네네네. 예. 인생 정말 세옹지마한테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상황인지. 어머니가 30억 원을 사기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때가 이제 김청 씨의 고등학교 시절인데 아, 지금 그래요? 뭐 말이 30억이지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 그 당시면은 뭐 한 300억 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사기당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김청 씨 그 당시에 뭐 어머니와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이 당시에 큰 사기로 인해서 정말 그 부유한 생활에서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나오게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청 씨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예. 전신마비에 실어증까지 겪게 되면서 정말 1년 동안은 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다시금 인생 울곡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뭔가 과연- 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빚을 다 갚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느낌이죠. 해보는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네요. 아, 맞네요. 아, 네네. 근데 어떻게 이청사 보면 선생님. 너무 네. 다행인 게 이제 네네. 여태까지 김청 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미모지 않습니까? 예, 예쁘죠. 그렇죠. 예. 미인대회도 나가고 아. 또 탤런트 데뷔까지 하면서 이제 또 근데 생각해 보시면 데뷔하자마자 사랑과 야망에서 맞아요, 맞아요. 아주 빵 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빵 떠도 보통 처음에 조금 이렇게 조신하게 있으려고 예. 이렇게 처음부터 여배우가 행사 다니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근데 빚이 30억 원이잖아요. 아, 이걸 다 갚아야 되니까. 네, 당시에 같이 드라마 했던 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김영자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아니 드라마만 찍으면 끝나면 바로 간대. 어디 가니? 팬사인회 가요. 아. 한 달에 60회에서 100회. 어우. 팬사인회 예전에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지만 김청 씨가 그랬죠. 워낙 예쁘고 아. 갑자기 이제 떠오른 혜성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신성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팬사인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해서 10년 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게 됩니다. 어우, 다행이에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빚에서 해방이 되나 네. 싶었는데 네네.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프가 또 내려지네요. 그러니까 또 내심 걱정이 네네네. 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아, 죽음문턱이요? 까지.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정말 네. 쉬지도 않고 앞만 발라보면서 저 말처럼 이제 달려왔다라고 네, 얘기할 수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김청 씨가 다 갚게 되죠. 근데 네. 이때 빚을 다 갚으면서 뭐가 또 함께 아니면 우울증이 같이 찾아옵니다. 아, 그러겠네. 사실, 네, 사람이 이게 너무나 그 어떤 목표를 보고 달려오다 보면은 네. 그렇죠. 뭔가 마음의 심적으로 힘듦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청 씨가 정말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네, 내가 네. 이제 뭐 목표를 이뤘다 이런 마음과 함께 안도와 함께 집에서 막 우울증과 함께 울고 또 엄마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말하고 예, 싸우기도 예.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심지어는 약을 먹고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되는데 아하. 그 당시에 이제 우연하게 찾아온 지인 덕분에 네, 목숨까지 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네, 당시에 네. 김청 씨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울증이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김청 씨 개인적으로는 누님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이분 굉장히 효녀시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효녀시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나를 17에 가졌는데 네. 이거를 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네 집안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네, 나를 네, 낳아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옆에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그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청 씨 어머니랑 17살 차이니까 지금 완전 거의 친구 같죠. 그러네요. 김청 씨가 한 예, 50대 예, 맞아요, 중반에 어머니가 7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더 연예인 같은 막 야. 본인이 네, 근데 그걸 자매 김청 같네요. 씨가 맞아요. 다 예. 받쳐주는. 왜 그러냐면 예. 엄마가 막상 그 우울증에 걸렸을 때 네. 청아 너 아픈 것 같아. 우울증인 네. 것 같다. 병원 가자. 예, 예. 아, 이 사람이 내 목숨줄을 주고 네, 있구나. 아, 엄마 이제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거 네, 다 네. 하세요. 내가 갚으면 되지. 아유,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네. 아주 정말 어머님한테 네. 잘하는 효녀입니다. 일찍 나으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자매처럼. 네. 네. 자, 다음 분인데 네. 아까 그 김청 씨하고는 좀 다른데 굴곡이 그렇죠. 아래쪽이 네. 많이 깔려 있어요. 네네. 누구죠? 네. 일단 뭐 시작은 좀 좋았는데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선우영 선우영 씨. 씨네요. 선우영 네. 씨입니다. 자, 왜 아래쪽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어떤 이거? 일이었을까요? 한번 가보갈까요? 네. 빚더미 아역. 아, 네네네. 시작부터. 빚더미 신혼 자체가.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아래부터 시작은 아니라 일단 선우영 씨는 때 여배우로 네. 그래도 네, 네. 인기를 좀 그랬었네요. 있으면서 예.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은 선우영 씨가 25이라는 또 어린 나이에 네. 10살 연상의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때가 이제 뭐냐면
결혼식부터가 이제 굴곡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빚을 그렇죠. 아는 거예요?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 나타나야 될 남편은 나타나지 않고 네. 이 빚을 지금 독점하는 빚쟁이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은 보증을 잘못해서 진 빚을 네. 빨리 갚아라. 그러면서 네. 이제 차용증을 들여내면서 예. 결혼하고 싶으면 여기 도장을 찍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손호영녀 씨는 정말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정말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어떻게 예. 보면은 시작이 빚더미 신혼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쭉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랜 기간. 그렇죠. 무려 14년이 지속이 되는데 아유. 이때가 결혼할 때가 1969년이에요. 네. 아니 남편 구치소에 보내놓고 채권자들이 도장 찍어 하는데 당연히 빼내오려면 도장 그렇죠, 찍었어야 그렇죠. 됐죠. 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달여 뒤에 결혼식은 했는데 네. 그때 떠안은 빚이 1,750만 원. 야, 이 돈을 이제 갚으려고 그때 집 한 채가 50만 원이었대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어우, 돈인데 그러네요. 그냥 놀면서 아니면 작품 1년에 한두 개 하면서 14년을 갚은 게 아니에요. 네. 배가 불러오는데도 사극이다 보니까 한복 속에서 예. 아기 낳기 직전까지 예, 연기하고 예. 출산하고도 3일 만에 강릉 경포대 바닷속에 빠지고 네. 심지어 이제 결혼 전에는 막 워낙 미모였거든요. 서구형 네, 네. 미모. 막 배드신 있는 이런 정사신 있는 영화 들어오면 저 그런 거 안 해요 했는데 네. 이젠 빚 갚아야 되니까 배드신이고 뭐고 다 하게 됐다는 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14년 만에 드디어 그래도 갚았습니다. 예. 오. 자, 그런데 네네. 그 이거 쭉 올라가요. 그렇죠. 어쨌거나 네. 이렇게 올라가죠. 예. 미국을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우영녀 씨가 이제 그 정사를 다 하고 네. 오랜 시간 내에 또 고난을 겪어내지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가족에게 소홀했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우영 씨 어떻게 보면은 배우와는 전혀 다른 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삶을 겪게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좀 차가웠습니다. 네, 일단 네, 한번 네. 좀 뜯어보도록 하면은 마지막은요? 그렇죠. 사업 실패가 사업의 있었네요. 도전을 했었네요. 네, 계속해서 연이은 사업 실패 때문에 뭐 네, 봉제 네, 네. 공장에서도 2년, 또 예, 식당에서도 예. 5년의 일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가세가 기울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정말 선우영 씨 그 당시에 파출부까지 알아보고 예, 했는데 예, 예. 지인이 미용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걸 보고 미용 학원까지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랬으면 선우영 씨가 진짜 미용실의 원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 드라마에서 또 러브콜이 걸려옵니다. 그 역산을 다행이네요. 부른다라는 드라마에서 러브콜이 예. 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연기를 예.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김청 씨, 선우영녀 씨 지금은 뭐 잘하고 계시니까 네, 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에는요. 연예계 온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 최정 씨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 먼저 맑은 구역에는 오지은 씨가 계시네요. 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전통 혼례식으로 치러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사라졌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네. 보니까 최시원 씨 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네. 반려견 사고 관련해서 여론의 문매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관련 사고와 관련해서 이 소신 발언으로 한고은 씨 역시 함께 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피프렌 이슈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반려견 때문에 이 최시원 씨가 참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던 개인데 이제 그 개 이름으로 네, 네. SNS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로 이제 최시원 씨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인형 티셔츠 이런 것도 팔면서 이 벅시라는 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예. 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한 아파트에 네, 네, 네. 그 이웃에 사는 예. 그 이웃에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유명한 한정식집 한일관 대표 예. 두 자매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동생이 예.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고 네. 네. 정강이를 물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네. 이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요. 네, 9월 30일에 물렸고 12월 5일에 이제 사망을 하셨죠.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물론 최수원 씨가 네, 뭐 죄송하다, 뭐 사과 글을 올렸지만 네, 네. 여전히 지금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한고은 씨. 네네. 어떤 그렇죠. 소신 발언을 네. 했죠? 일단은 뭐 한일관 유족 측에서는 네. 사건 이후에 이 최시원 가족들을 용서한다. 네, 어떤 뭐 네. 소송이나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네. 대중들이 굉장히 지금 싸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여동생이 최시원 씨의 여동생이 반려견 생일 사진을 SNS에 올린 부분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고은 씨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의 발언을 또 한마디 했던 거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게 너무 개한테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네, 이렇게 네. 좋은 날씨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 개 목줄 좀 짧게 잡으세요.
요즘 개가 사람 물어 죽이는 거 모르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모든 것을 너무 개한테만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려견의 주인들만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죄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아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생명체로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오지은 씨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통 혼례식으로 치렀다고 하는데 비공개 결혼식이다 보니까 더 궁금합니다. 네, 비공개 결혼식이고 게다가 또 흔히 이제 양식 드레스를 입고 하는데 그 조선에 마치 군모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채를 쓰고 이렇게 전통 혼례를 이제 올렸어요. 소속사 대표죠 윤정신 씨가 축가 불렀고 또 그 이제 유재석 씨라고 이제 그 같은 소속사 또 배우가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 정도 공개는 됐는데 신랑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4살 연상의 외국계 또 금융계에 있는 굉장히 훈남, 잘생긴 또 일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일단 2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영국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신뢰와 사랑을 쌓아서 이제 연인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지은 씨 결혼 소식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속도 위반설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 결혼 전에 한 매체 인터뷰에서 2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는 뭐 계획이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봤을 때는 아직 뭐 속도 위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 이름 잘못 말해서 하재숙 씨였습니다. 하재숙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상 받고 안 되죠. 죄송합니다. 사회 보신 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화 토픽 함께 해봤습니다. 홍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요즘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선선하고 해서 밖에 좀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나갔다 오면은 밤새 기침을 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가을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둘 수도 없는 일이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공기정화 인테리어 비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안의 공기를 맑고 싱그럽게 정화해 주실 그리고 도움을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실내 조경 전문가 하현영 선생님, 가정의학과 서희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한절기다 보니까 환기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정말 밖이 더 상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환절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황사 때문에 문을 못 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내가 실외보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요, 이불 빨래를 해도 미세먼지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진먼지 진드기 있죠? 거기서 또 초미세먼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에서 걸리지 않고 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그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게다가 또 환절기에는 그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환절기 기온차가 크면 우리 몸의 면역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괴로운 계절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이상하게 콧물을 흘리고 몸이 가렵고 재채기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이게 집안 공기 정화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요즘 굉장히 이제 그 공기가 탁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화분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제 화분을 들여서 또 더 공기를 더 정화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반려식물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식물도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반려식물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반려동물처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평생 이제 우리가 같이 인생을 함께하는 이제 동반자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물을 늘 함께 가까이 하면서 키우고 또 하나 이렇게 생명을 나와 같이 나눈 것이 인기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스투키 산세베리아고요. 여기는 금전수예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아레카 야자예요. 행운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육이고요.
고무나무예요. 이런 식물들이 같이 실내에 함께 하면은 공기도 맑아지고 아주 머리도 아주 깨끗해집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 스튜디오도 제 생각인가요? 굉장히 맑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푸른색 식물들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예. 방송할 그러니까, 때 이거 좀 놓고 하면 좋겠어요, 매일. 네. 아니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아, 다르구나 싶지만 이게 다 다른 식물들인 거죠. 네. 예. 다 성격도 좀 다르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사람도 그러니까. 다 각자 성격이 다르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성격이 그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제 생각엔 그 집안의 분위기나 성격이나 또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키워야 되는 식물 종류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좀 추천을 해주세요. 저걸 다 우리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그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잘 못 들어가기도 하고 늦게 들어가고. 바쁠 시간이 외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좀 늦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관심을 잘 못 주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는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여기 이런 다육이를 추천합니다. 다육이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3주 정도 물을 한 번 주거든요. 그래서 집을 자주 가지 않거나 식물을 잘 다루지 않아도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실내에서도 아주 공기 정화를 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까 선인장 이런 게 다육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반려동물로 따지면 이제 고양이 같은 존재네요. 고양이 강아지보다는 알아서 그냥 밥 주면 지가 알아서 먹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양이. 팔갈이 다 하고 자기가.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하나 집에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 인테리어에 많이 관심이 있으면은요. 주로 인테리어용으로는 고무나무를 추천합니다. 고무나무? 네, 고무나무는 이렇게 잎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어디에다가 둬도 관리도 아주 편하고 또한 잎이 넓기 때문에 공기 정화력도 뛰어납니다. 아니 근데 고무나무가 이렇게 작고 귀엽나요? 사실 저희 집에 고무나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천장 높이만큼 높은 나무도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집을 들어갈 때 어떤 분이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고무나무를 이만한 걸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고무나무가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고무나무는 특히 병충해를 아주 강합니다. 실내에서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아주 인기 식물입니다. 그래요. 근데 난 고무나무가 저렇게 반짝반짝하고 윤기 나는지 몰랐어요. 저희 집은 시들시들하거든요.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다육이를 줬어야 되는데 고무나무를 줘가지고. 근데 저기 돈나무는 좀 어떤 성격을 좀 가졌는지. 돈나무는 금전수. 금전수예요. 우리 집안에다가 두면은 복이 온다, 돈이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오래 키우게 되면 또 돈나무에서 이제 꽃이 핍니다. 그리고 특히 돈나무는 식물을 키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집안 어느 곳에든지 식물을 이렇게 좀 많이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돈나무 꼭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산세베리아, 이건 이름이 예쁜데. 산세베리아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공기 정화 기능이 특히 탁월하다 뭐 이런. 이렇게 스투키 산세베리아, 스투키라고 하는데요. 여기 스투키는 이렇게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생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화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생소해요. 나머지 두 화분은 이제 아레카 야자입니다. 아레카 야자, 그러니까 야자수인 거예요, 그죠? 야자수예요. 아레카 야자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집안 거실에 많이 두면 공기 정화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제가 그 개업할 때 많이 보내는 식물 중에 우리 주변에서 행운목은 이제 복이 들어온다 해서 아주 행운목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행운목은 수경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아주 수월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행운목 주세요 하지 말고 아레카야자 보내주세요 이래야겠다. 좀 있어 보이네. 맨날 행운목만 시켰거든요. 저는. 아레카야자,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이제 산세베리아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네 느낌이. 자 그런데 이 식물도 정말 공기청정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식물은 전부 공기 정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들을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나사 외 우주에는 그 우주선에는 공기
공기가 깨끗해야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사에서 특히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 50가지를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성격 따라서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은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식물들의 성격도 다르지만 효능 효과도 다르거든요. 말씀 차후에 드리겠는데 반려식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정말 친구와 같은 존재거든요. 네. 특별히 우리가 생활한 이 공간의 10%만 이 식물로 잘 활용을 하셔도 네. 공기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 비싼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것보다 우리 반려 식물이죠. 친구로 네. 삼는 식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려식물 네. 표현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막 말을 하거나 막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동물을 다루듯이 네. 좀 소중하게 다뤄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맞아요. 같거든요. 아, 저는 이제 그렇겠네요. 고무나무를 적재적소. 베란다 바로 옆에 어. 햇빛 들어오는 데다 딱 놔두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크게 혼자서 치. 잘 그랬더니 살아요. 얘가 방치하는군요. 용기를 잃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서 어디에 두는 게 좋은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식물도 똑같은 식물이지만 네. 코디를 하면은 굉장히 그 전체 그렇죠. 집안 분위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각 공간별로 맞는 위치에다 두어야 네. 식물이 그 역할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통 화분은 베란다에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볕도 잘 들고 그러니까요. 바람도 네. 잘 들고 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화분을 베란다에다가 다 이제 둔다고 맞아, 생각하지만요. 맞아. 예, 예. 식물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있는 것이 예, 훨씬 오히려? 사람에게 공기 정화력도 있고 우리 피부나 예, 예. 건강에 활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네. 저희 아버님이 베란다에 식물을 잔뜩 키우시는데 네. 겨울 되면 안으로 싹 들어오셨다가 봄부터는 밖에다 무조건 내놓으시거든요. 거의 밀림이죠, 가면은 베란다가. 엄청 많아요, 진짜 밀림처럼. 예. 근데 이거 여기저기다 좀 이렇게 좀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식물 네. 배치로 인테리어 점수를 높인다라고 네네. 해서 제가 판넬을 거실, 준비해봤거든요. 주방, 침실, 화장실 이렇게 네. 있는데 제가 대표로 네. 한번 한번 붙여보세요. 맞춰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방에는 네. 뭘 붙여볼까요? 주방이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주방에 일단 주방에서는 요리를 많이 하니까 네. 아레카자야. 아레카야. 아레카 야자. 야자. 아. 그리고 거실에는 네. 아무래도 이 좀 윤기가 보이는 스파티 필름. 스타피 필름. 어.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네, 그리고 다육이. 침실은 개운죽. 아니야. 개운하지 않아요. 개운족이 화장실이 아닌가요? 나는 어쨌거나, 네. 일단 이렇게 다육이가 한번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 붙여봤는데. 야. 일단 이제 네 가지 식물 좀 붙여봤습니다. 아까 네. 이제 소개 안 네네. 해준 거예요. 스파티 필름, 네. 개운죽. 요거 이제 처음 보는 네네. 네,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지금 붙여봤거든요. 최혜정 네. MC가. 뭔가 좀- 위치를 일단 어떻게 맞나요? 2% 부족한데.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게 배치가 됐나요? 좋을까요? 아, 네. 네. 제가 위치를 네. 다시 수정을 좀 해주시죠. 수정을 제가 좀 수정을 해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거실은 집안 다 틀렸나요? 네. 자, 여기 우선 이제 침실이에요. 네. 침실에는 네. 네. 이렇게 다육이. 다육이. 내가 맞았네. 다육이가 내가. 침실로 갔어야 되네요. 예. 네. 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운죽이 왔잖아요. 예. 그게 화장실이죠. 개운죽은 화장실로 거봐요. 가겠습니다. 개운하니까 그래. 화장실. 네. 예. 네. 볼일 보고 나면 그리고 개운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스파트 필름. 그것도 바뀌었어요? 스파트 필름은 일산화탄소가 주방에서 많이 있잖아요. 아. 공기 정화력이 뛰어난 스파트 필름을 네. 주방으로 가겠고요. 네네. 네, 이제 스파트 필름. 아레카 야자는 거실 오히려 거실에. 전체가 가족들이 모이고 거실이 네. 정원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레카 네. 야자를 거실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식물의 특징과 장소가 잘 맞아 떨어지게. 네, 네. 예. 화장실에 있는 개운죽은 어떤 특징이에요? 지금 주방과 거실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장실은 네. 대부분이 좀 어둡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그런 개운죽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히 빛이 없으니까 네, 습하기도 하고. 네, 네.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담궈 놓게 되면 네, 네, 아주 네. 생육을 오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그 공기 정화 때문에 허브를 집에 좀 키우고 있는데 네. 아무 식물이나 키워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많이들 공기 정화 식물로 이제 네. 많이 알려진 것들 많이 키우는데 예. 어떠한 경우에는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시다가 네. 심하면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예. 맞아요. 예, 네. 뭐 알러지라든지 예. 굉장히 큰 이제 이런 인체 그런 유해 사례를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공기정화 식물인데 호흡곤란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유해 이렇게 알러지를 포함해서 네. 그런 호흡곤란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 대표적인 그런 공기청정 식물 중에서
우리가 그 화면에 나오는데 예. 잉글리시 아이비라고 하죠. 예. 집 안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뭐 흔히 보셨을 건데 굉장히 그 공기 정화력이 뛰어나서 예. 우리가 많이 기르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예. 잉글리시 아이비의 그 수액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냥 무심결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입을 뜯는다든지 그럴 때 네. 이제 수액이 피부에 접촉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요. 예. 또 아이들 있는 조심해야겠네요. 집에서는 이 입을 이제 목에다 삼키거나 혹시 입 안에 넣으면 이 기도가 폐쇄돼서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화면을 보시는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디펜바키아라든지 네.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장식으로 많이 맞죠? 쓰는 포인세티아잖아요. 포인세티아. 예. 네. 저런 잎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참 예쁜데. 식물이라고 해서 네.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그러네요. 예, 이런 저 특성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예. 말씀드렸지만 그 개운죽 같은 경우는 네. 암모니아를 흡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스타티필름 같은 경우는 주방에 넣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사실 삼겹살 구울 때, 네, 고등어 구울 때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아무리 환기해도 일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네. 특히 스타티필름은 일산화탄소를 잡는 또 효과가 뛰어나서 예. 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화분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방법을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네, 방법을 선생님께서 또 함께 저희가 준비를 했죠. 잘 네. 키우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네네. 이제 그냥 화분만 이렇게 둬도 예쁜데요. 네, 요즘에 네.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따뜻한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해요. 잘못하면 얼어 죽잖아요. 맞아요. 네, 얼어 죽는데 네네. 이 작은 여기 화분을 제가 네. 이제 비닐 온실을 만들어 드릴게요. 비닐 온실이요? 네, 이게 오. 뽁뽁이인데요. 그렇죠. 이거 뽁뽁이 보면 자꾸 터트리고 싶은데 이거. 예. 네, 네. 테이프. 요걸로 네. 테이프가 또 필요하군요. 네, 테이프가 일단 자, 준비를 좀 뽁뽁이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감싸는군요. 감싸는 거예요. 네네. 자, 감싸서. 네. 약간 이불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네, 온실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테이프 여기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자, 아, 테이프 이제 잘라주세요. 겨울에는 네.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공기가 차니까. 내려가니까 그렇죠. 이거 화분 하나 때문에 다 난로를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짧게 잘라주세요. 짧게. 요만큼 짧게 잘라주세요. 예. 네. 다시 한번 자를게요. 네. 그럼. 네. 짧게 잘라서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선생님. 뽁뽁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네. 하나 더 필요한가요? 네. 네. 이 화분을 만드는 데는 다른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예. 뽁뽁이만 있으면 되네요. 뽁뽁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화분이 이렇게 자그마하니까 네. 뽁뽁이를 활용해서 뽁뽁이를 활용해서 보호를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이게 화분을 이렇게 네. 감싸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네. 되고. 간단하네요, 진짜. 간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뽁뽁이를 이렇게만 둬도 되지만 네. 비닐만 보이게 되면 조금 보기에 조금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카프 아닌가요? 제가 쓰던 스카프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좀 더 따뜻하게 보여지고 예, 예, 네. 예. 또 화분도 더 따뜻하게 해주려면 스카프를 그냥 또 스카프를 화분에. 아. 집에서 안 쓰는 스카프가 약간의 많이 그 있습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네. 있네요. 이거 뭐 예. 식물이 스카프 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반려식물이에요. 네. 반려식물을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식물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보여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아우. 자, 이거를 이렇게 고무줄이네요? 고무줄이에요. 네. 이렇게 자 제가 뚫을게요. 네. 이렇게 눌러주세요. 밑에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딱 네. 고정을 아, 합니다. 좋다, 좋다. 손 좀 예. 이렇게 네. 치워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 해주세요. 네, 온도와 인테리어까지 같이 네네네.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네. 잎이 더 네. 넓어지게 되면 네. 잎을 네. 닫기 때문에 와이어로 예. 속에다가 조금 더 넓게 잡아주면 네. 훨씬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 궁금한 게 있어요. 물을 우리가 언제 줬는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네. 굉장히 네, 이제 물을 궁금할 줘야 때가 할 때를 좀 많습니다. 쉽게 알 이럴 수 있는 때는 방법. 네네. 나무 젓가락 네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한 1cm 정도 이렇게 깊이로 박아놓고. 담궜다가 네네. 네, 한참 담궜다가 네. 이렇게 빼보면 뭐, 네네. 나무가 젖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말라 있으면 물을 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젖어 축축하면? 있을 때 축축하면 네.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타 선생님 모시고 중요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화분은 좀 비싼 걸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집에 인테리어 장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단돈 10,000원에 한 15만 원짜리 네. 이상 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것만 좀 네. 보여주시죠. 그런 효과가 있군요.
자, 제가 네. 지금 여기 이끼 액자예요. 네. 이 화분은요, 보통 시중에서 한 15만 원, 17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네네. 이끼로 간단하게 제가 화분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것도 이에다가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끼를 안에 다 여기다가 집어넣군요.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칼라를 주고 싶으면 칼라. 또 다른 색깔도 배치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끼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죠? 네, 이끼는 한 2,000원, 3,000원 정도면 예,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이끼를 두면은 이게 이제 액자가 되는데요. 네네. 아, 이끼 그냥 액자예요. 네. 아. 끝이에요? 네, 이야. 아주 쉽죠. 네. 네. 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셔서 네. 거의 뭐 10억대의 네. 와. 수익을 올린 엄청난 또 부자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네. 가능한 건가요, 진짜? 진짜 야, 간단하네요. 10억 매출의 주인공. 아니, 그러니까 이끼를 사는데 얼마 돈이 안 드니까 그거 사고 3,000원. 그다음 액자 하나 사는데 얼마 안 드니까 합치면 네.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걸로 네. 예, 인테리어 효과를 내고 네. 굉장히 그 아름다운 어떤 연출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우, 10억 매출의 좋네요. 주인공이십니다. 예. 달라 보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에 공기청정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식물들 네. 그리고 인테리어 기능까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질병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계속되는 피곤함과 갈증, 급격한 체중 감소와 피부 건조증이 그 전조 증상인데 밥도 조금 먹고 과일도 조금씩 먹고 조심해서 먹는 힘이지. 저희 주변에도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이 질병에 걸리는데요. 방치하면 실명, 다리절단,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병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 식습관을 1mm만 바꿔도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는데 그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1mm의 건강 비법을 찾아간 제작진. 근데 건강 비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건강 비법은 숟가마에 있지. 저 안에 건강한 물질이 많잖아. 드디어 정체가 밝혀진 순간. 네? 벌겋게 달아오른 이것은 숯?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몸에 좋은 거예요? 아, 좋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 궁금한 건 끓어야 제맛. 40년간 오직 숲과 함께해온 김성필 명인이 자랑스럽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이게 바로 1mm의 건강 비법이랍니다. 이건 훈제 향이 들어가 있는 소금. 그러니까 이제 참나무 훈제향 소금이 여기서 이게 된 거예요. 들어는 보셨는지 참나무 훈제 소금. 일반 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은 저염 기능성 소금이라는데 90몇 프로 정도 되잖아요. 80몇 프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얕습니다. 실제로 훈제 소금과 정제 소금의 염도를 비교 실험해봤더니 절반 가까이 염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이나 찌개를 함께 먹는 식습관 때문에 한국인은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저염 소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많이 있는 시금치나 혈당 조절하는 성분이 많이 있는 양파, 토마토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훈제 소금. 김성필 순명인의 40년 내공이 고스란히 담긴 훈제 소금의 핵심은 바로 이 검은색 물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목초액이에요. 숯가마에서 나무에다 열을 가하면 연기가 나오는데 증발돼 나오는 거예요. 그 연기를 냉각시켜서 포집을 하게 되면 피를 받는 거예요. 참나무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액화한 후 6개월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이곳의 목초액은 각종 유해 물질이 정제돼 생리활성 증진과 향균 효과가 있다는데요. 식용으로 인증받은 목초액을 국내산 천일염에 골고루 입혀주면 된다는데 그런 다음 8시간 동안 저온 건조하면 저염식품 훈제 소금이 완성된답니다. 근데 김성필 명인은 어쩌다 이 훈제 소금을 만들게 됐을까요? 숯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어떤 고부가 가치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걸 고민하던 중에 참나무 훈제향의 소금을 내가 본 거예요. 숯부터 목초액, 숯제, 폐열, 연기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참숯의 무한 가치를 알게 됐다는 그 참나무 훈제양 소금과 오일은 김성필 명인이 40년간 숲과 함께해온 세월의 결과물이라는데요.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한편 1mm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바로 김정자 씨입니다. 매일 혈당 체크를 하는 등 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녀.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5년 전 당뇨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좋고 아무래도 저는 제 얼굴이 많이 변했다. 그렇다면 1mm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 현미밥인데요. 그냥 현미밥이 아니에요. 현미밥이 건강 비법? 이건 그냥 쌀밥 아닌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쌀눈이 다 있어요. 쌀겨랑 쌀눈이 있어서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당뇨 환자들한테 아주 좋아요. 쌀눈에는 쌀의 영양소 중 66%가 쌀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바, 감마 올리자놀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뇨에 의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쌀눈 기름을 당뇨주에게 먹였더니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백미보다 현미가 그 영양소가 월등히 높은데요. 백미에는 없는 쌀눈이 어떻게 붙어있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쌀눈쌀 도전 공장을 찾아갔는데요. 보통 현미를 백미로 만들 때 외강층은 물론 쌀눈과 쌀겨가 제거되기 마련인데 이것만의 특허 기술로 쌀눈과 쌀겨만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전통적인 그 도정 방식이 아닌 연삽 방식의 도정 방식입니다. 즉, 그 현미 하나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칼날로 대고 깎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방식은 정교한 가공이 어려운 반면 연삭 방식은 다이아몬드 칼로 정교하게 현미의 외강층만을 벗겨낼 수 있다는데 특허받은 도전 기술 덕분에 현미의 영양은 그대로 소화 걱정 없이 고슬고슬한 백미의 식감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 김정자 씨는 당뇨 판정 후 지인의 소개로 쌀눈쌀을 알게 됐다는데요. 본인은 물론 가족과 함께 삼시세끼를 꾸준히 챙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근데 운동 관리로 아니면 음식으로 제 이제 당뇨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혈당도 측정하면은 작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전국에 계신 당뇨 환자분들 1mm의 건강 비법 잘 보셨나요? 하지만 당뇨를 극복하는 최대의 무기는 꾸준한 관리와 의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본격적인 이사철과 결혼철을 맞은 요즘에 집은 물론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가구를 구입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 이 집이나 가구의 자재가 되는 소재를 주목받는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기 딱 좋은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올 가을 결혼 소식을 전한 스타들도 참 많았는데요. 결혼으로 제2의 인생, 그 시작을 함께 준비하는 신혼부부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집과 가구들입니다. 특히 건강에도 좋은 목재 가구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한 목재 가구가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폐집 제공분이란 새로 지은 집이나 가구 등에 사용된 화학 재료들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오염물질들이 건강상의 문제와 불쾌감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될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병, 암 등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은밀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제대로 고른 목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화학물질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친환경 자재, 목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혼가구를 고르는 새내기 부부들로 가득한 서울의 한 가구 매장. 특히 목재 가구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춤 가구를 제작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가구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잘 골라야 할 텐데요. 특히 목재 가구를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화학 마감재로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목재의 이로운 효과들이 방출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유해 물질 발생 없이 나무가 주는 이로운 효과들을 그대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목재 가구일지라도 화학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무용지물이란 말씀. 그리하여 건강에 좋은 친환경 마감재를 찾아 나선 제작진.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목재 가구 장인에게서 그 비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 식물성 기름인 그 피마자요, 해바라기요, 또 아마인요 같이 배합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목재 가구의 비법, 천연 오일을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습기를 보냈다가 또 여름에 습기를 먹고 습도 조절도 되고 어느 것보다도 아주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나무가 되겠죠. 최소한의 가공과 천연 마감재를 사용해 나무 고유의 모양과 결을 그대로 살려낸 가구. 이제 목재 가구의 천연 마감재를 확인하면 화학 성분 걱정 할 일 없겠죠. 삭막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오진아 주부의 가족.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는 2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데 목재에서 나오는 향과 생리 활성 물질들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목재가 주는 정신적인 안정감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생활보다는 일단 마음이 일단 안정되고요. 편안하고 좋았어요. 이 나무 향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향들이 이제 기분을 되게 좋게 하면서 저희 오빠가 이제 막 천식이랑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오빠도 이제 올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뭐 재치기도 자주 하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오면은 자기도 힐링되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는.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무의 습도 조절과 단열성 덕에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계세요. 네.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어요. 어떻게 뭐 살아보시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셨고요? 전혀 없는데요. 다행이네요. 건축했을 때 나오지 않는 문제점들이 살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문제점은 이제 1년, 2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항상 소통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건축주와 건축업자 간의 그런 소통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오진아 주부와 함께 목조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이 남자. 바로 목조주택 전문가 강준성 씨인데요. 목재가 주는 건강함과 따뜻한 매력에 빠져 직접 목조주택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일단 건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하고 이 나무하고 저가 그냥 하나로 된 느낌? 목조주택 공사가 한창인 현장. 건강에 좋은 목조주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친환경 목재를 고집하는 것이 준성 씨만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꿈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꿈이요? 네. 어떤 꿈?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의 집을 짓는 게 꿈이니까 그 꿈을 나는 한번 지어줘 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준성 씨만의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다양한 디자인의 목조주택. 한 채 한 채 입주자에게 맞는 주택 트렌드를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목조주택의 디자인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친환경 목재 선택까지 목조주택은 준성 씨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목재의 견고함과 건강함을 두루 갖춘 목조주택. 생활 속 건강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겠죠. 제가 젊으니까 그 젊은 감각을 가지고 더 나은 집, 더 멋있는 집, 더 저렴한 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건강을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 나무로 주거 공간을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29일까지 경북 영주에서는 국내 유일의 산림 분야 전문 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산림 치유 방식과 복지, 문화 등이 소개됩니다. 법무부는 전남 광양시의 외진 골목길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법사랑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셉테드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이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 범위를 동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16회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마라톤은 물론 쌀 가공식품 시식회와 전통놀이 체험 행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건설이 초역세권 주상복합단지인 영등포 뉴타운 꿈의 그린을 이달 중 분양합니다. 인근의 대형 쇼핑시설과 한강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3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eft him out.